반복되는 운은 실력이고 반복되는 실패는 습관이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재수 없는 환경에 자신을 계속 노출시켰기 때문에 이런 불운이 따라다니는 것이다. 이런 사고가 잦아지면 인생이 삶에 경고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큰 사고가 나기 전에 평소에 모든 삶을 점검해야 한다. 여러 가지 작은 사고가 모여서 나중에 큰 사고가 되기 때문이다. 돈을 함부로 대하는지, 쓸데없는 이념이 너무 많은지, 음식은 정갈하고 제때 먹는지, 집안에 돌고 남이 일정한지, 남을 비꼬거나 흉보지는 않았는지, 욕을 달고 살지는 않았는지, 이런 모든 면에서 자기 반성부터 해봐야 한다. 반대로 운이 좋은 사람이 있는데, 항상 운이 좋은 사람이 있는데 어디 가면 경품도 잘 뽑히고 가위바위보도 잘하고 주차장 빈자리도 잘 찾는 사람이다. 그런데 사실 운이 좋다기보다는 일반적인 사람보다 예리하고 똑똑한 사람이다. 경품 용지를 반으로 접으면 손으로 휘휘 저을 때 걸릴 확률이 높고, 남자들은 바위를 낼 확률이 높고 여자들은 가위를 낼 확률이 높고, 또 손목에 힘줄이 보이면 바위를 낼 확률이 높고, 주먹을 냈다가 진 사람은 다음번에 볼을 내고, 볼을 냈다가 진 사람은 다음번에 가위를 낼 확률이 높다. 이런 몇 가지 요령을 외우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이런 짐작을 하지 못하면 그냥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아이템을 잘 찾고 잘 빠져나온다. 남이 보기에는 운이 좋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많은 공부와 관찰의 결과다. 이런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자신이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일정한 시간에 과하지 않게 정갈한 식사를 하라고 권한다. 왜냐하면 자기 자만에 빠지는 순간 개연성이 전혀 없는 일에 확신을 가지고 운을 실력이라고 믿고 추측을 지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모든 상황이 잘 풀릴 때는 운도 실력처럼 보이지만 운은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았는데 왜 모두 깨질까?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 격언은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격언이다. 투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하라는 것이다. 레이 달료의 말인데, 문제는 그 바구니 전체를 한 선반에 올려놓는 일이다. 그러니까 한 바구니에 달걀을 다 담지 않고 따로 바구니를 여러 바구니에 옮겨 놨는데, 그 바구니 전체를 한 선반에 올려놓은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선반이 쓰러질 수도 있지 않은가. 선반이 쓰러져 버리면, 무너지면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았지만 모두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포트폴리오는 투자자가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이 투자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했다. 나 역시 주식을 10여 개의 종목으로 분산해 놓고 채권, 예금, 부동산 등으로 나눠 놨다. 달걀을 각 바구니에 담아서 식탁, 선반, 냉장고, 책상에 나눠 놓은 것이다. 그래서 자산을 모을 때는 집중 투자를 하고 자산이 자산을 만들어낼 때는 분산 투자를 지킨다. 공격수로 내보내는 자산은 공격적으로 한 놈만 집중적으로 하고 수비수로 하는 자산은 널리 분산시킨다. 천천히 차곡차곡 잃지 않고 버는 것이 가장 빨리 많이 버는 방법이다. 부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 부자가 되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다. 첫 번째, 상속받는 것. 두 번째, 복권에 당첨되는 것. 세 번째,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다.
부모가 부자가 아니라면 상속받을 일이 없고 복권 당첨 비율은 사업 성공 비율보다 훨씬 낮으며 당첨돼도 돈의 성질이 너무 나빠서 오래도록 부자로 살 확률이 거의 없다. 남은 건 사업인데 사업에 성공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내가 직접 창업을 하는 것이다. 창업은 피를 짜고 뼈를 깎는 고통을 참을 용기로 모든 것을 걸고 죽기 살기로 해야지 겨우 성공할 수 있다. 성공 이후에도 이를 지키기 위해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된다. 두 번째 방법은 남의 성공에 올라타는 것이다. 이기는 편이 내 편이다. 선두에 선 말을 타고 가다가 뒷말이 앞서가면 재빨리 바꿔 타고 달려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다. 이것이 주식을 갖는 방법인데 여기서부터 조심하고 노력해야 되는 일이 있다. 주식을 사서 오르면 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주식은 파는 것이 아니라 살 뿐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내가 산 주식이 사자마자 빨리 오르면 좋은 일이 아니다. 오래 천천히 길게 올라야 한다. 그래야 내가 돈을 더 모아서 그 좋은 주식을 더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배당이 나오는 주식이라면 평생 팔지 않아도 된다. 고용인이 회사를 잘못 운영하거나 회사의 본질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한 주식은 파는 것이 아니다. 첫 번째, 자신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를 찾는다. 해당 업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를 고르면 된다. 분야 1등은 아주 중요하다. 1등은 대체로 망하지 않으면 시장에 위기가 생기면 대마불사로 오히려 업계를 장악하기도 하고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다. 주식을 사놓지 않고 공부하는 것하고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공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걱정할 것은 너무 빨리 오르는 것이다.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은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것이다.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 단언컨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 물건을 부주의하게 매번 잃어버리는 사람, 작은 돈을 우습게 아는 사람, 저축을 하지 않는 사람, 투자에 대해 이해가 없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한다. 부는 그런 사람에게 우연히 들렀어도 순식간에 돌아서서 나온다. 신용카드에서 주는 포인트는 더 사용하라고 주는 것이다. 카드 사용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부는 물건이라도 존중하는 사람에게 붙는다. 재물의 형태는 결국 물건이기 때문이다. 투자에 대한 이해나 경험을 갖지 못한 주인에게 끌려간 돈은 홀로 죽어가거나 기회만 생기면 탈출해 버릴 것이다. 자신이 금융 문명인지 알아보는 법. 그를 모르는 문명은 서럽고 가난한 삶을 살게 된다. 컴퓨터 문명도 마찬가지다. 현재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법을 모르면 그 어디에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다. 배달 일도 구하지 못한다. 배달 기사들은 몇 개의 스마트폰을 동시에 쳐다보며 업무를 처리한다. 이동은 일의 한 부분일 뿐이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모르면 정보 세계인 지금 세상에서 낮은 하층민으로 살 수밖에 없다. 요즘은 스님도 카톡하고 목사님도 페이스북을 해야 신도들과 교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글을 모르는 문명이나 컴맹 외에 금융 문명도 마찬가지다. 금융 지식은 생존에 관련된 문제다. 앨런 그리스퍼는 글을 모르는 문명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명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더 무섭다라고 말했다. 금융 문명인 사람은 자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있어 무너진 성벽을 지키는 성주와 같은 신세다. 한국은행이 국민이 알면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한 용어 90개 중에서를 추려보았다. 가산금리, 경기동향지수, 경상수지, 고용률,
고정금리, 고통지수, 골디락스 경제, 공공재, 공급 탄력성, 공매도, 국가신용등급, 국채, 근본이제, 금산분리, 기업공개, 기준금리, 기축통화, 기회비용, 낙수효과, 단기금융시장, 대외의존도, 대체재, 더블딥, 디커플링, 디플레이션, 레버리지 효과, 만기 수익률, 마이크로 크레딧, 매몰 비용, 명목금리, 무디스, 물가지수, 뮤추얼 펀드, 뱅크런, 베블런 효과, 변동금리, 보호무역주의, 본원통화, 부가가치, 부채담보부증권, 부채비율, 부채담보부증권 CDO, 부채비율, 분수효과, 빅맥지수, 상장지수, ETF 펀드, 서킷브레이커, 선물거래, 소득주도 성장, 수요탄력성, 스와프, 스톡옵션, 신유리지, 신용경색, 신주인수권 부사채, BM, 실질임금, 에그플레이션, 양도성 예금 증서, 양적 완화 정책, 어음관리계좌, 연방준비제도, 연방 FRS, 연방준비은행, FRB, 엥겔의 법칙, 영모기지론, 예대율, 옵션, 외환보유액, 워크아웃, 원금 리스크, 유동성, 이중통화채, 자기자본 비율, 자발적 실업, 장단기 금리차, 장외시장, 전환사채, 정크본드, 제로금리 정책, 주가수익률, PER, 주가지수, 조세부담률, 주가순이익, EPS, 중앙은행, 증거금, 지주회사, 추심, 치킨게임, 카르텔, 콜옵션, 통화사업, 투자은행, 특수목적기구, SPV, 파생금융상품, 평가절하, 표면금리, 한계비용, 헤지펀드, 환율, 조작국, M&A. 우리는 금융이나 경제를 아무에게도 배울 수 없다. 어느 나라, 어느 학교에서도 실질적인 경제교육을 시키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굳이 가르칠 이유가 없어서다. 마치 예전에 노예나 노비에게 글을 가르치지 않았던 이유와 같다. 글을 배우면 생각이 깊어지고 기억을 정리할 수 있고 문서가 보이기 때문이다. 다스리는 사람에겐 아랫사람들이 글을 배우는 것이 달가울 리 없다. 경제 지식도 마찬가지다. 경제적 지식이 많은 사람은 자산가들의 위치를 위협한다. 온갖 투자 계약에 노출되고 주식 거래나 은행 거래에서 우위에 설 수 없게 된다. 현재 학교에서 배우는 이상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경제를 배울 수가 없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경제를 가르치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공부해야 된다.